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서양 화가 김수영입니다. 어느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그 8번째입니다. 고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살아온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나이 든 사람들의 추억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화가로서의 50년 살아온 이야기를 주저리 하니까 화가로서 삶은 저렇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화가로 되실 분들은 이런 거 참고를 했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선배 화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분의 그 착한 일을 해준 이야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전시회를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 두 분에게 제가 기쁨을 드렸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금수저 신사동 그 여인의 최고급 금수저 전시회를 대필로 해서 그려드린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림을 배워가지고 저한테서 개인전을 했었던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한 분은 이제 이 가장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어느 섬 마을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나이가 60이 다 된 분인데, 전남 신안군 무슨 면이라 그러는데 그 무슨 섬이래요. 서울에 오신 지가 한 30년이 다 되는데 삼각지를 지날 때마다 자기는 마음속에 어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갔답니다. 왜? 그 사람의 직업은 그 노가다나 다를 바 없어요.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닥트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정확히 뭔지도 몰랐는데, 건물에서 이제 이 실내에서 공기가 나가면은 그걸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아마 닥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건물 짓기 전에 보면은요, 천장에다가 이렇게 둥근 관을 이렇게 쫙 걸어 놓고 매달아 놓고 그게 공기 소통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노동으로 사신 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 정부에서 가르쳐주는 6학년만 배웠답니다. 그 섬에서 30몇 명밖에 없는 초등학교래요.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갖은 고생을 다 했답니다. 중국집 보이서부터 또 철물점에서도 근무하고, 또 그다음에 철공소 거기서도 근무했대요. 밀링인가 그런 걸 했다는데, 난 밀링이 뭔지 모르겠어. 선반 밀링 말만 들었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57세인가 그래요. 근데 딱 생긴 게 좀 컨트리 보이 스타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그 서민적인 아저씨의 얼굴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 화실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다 이게 선생님이 그리신 겁니까? 예, 제가 그랬습니다. 와, 정말 죽이네요. 아주 그냥 직설적이에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리려면 얼마 정도 배워야 됩니까? 미술대학 안 나와가지고 이 정도 하기 힘들죠. 감히 제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좀 여쭤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앉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착하잖아요. 손님 접대는 끝내주잖아. 립 서비스도 끝내주고, 또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누구든지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5가지 칭찬을 해줍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잘생겼다고 얘기해도 되고,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정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아주 박력이 있어 보이십니다. 아주 눈매가 희망적인 눈을 가지셨습니다. 라든가, 저거 안 되면, 참 양복 색깔이 좋으네요. 이렇게라도 찾아가지고 그분을 5가지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누구든지 다 기뻐합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참 들어왔는데, 그림을 하고 싶으세요? 이야, 예술적인 신미 안에 계시네요. 다
이러면 뭐 기분 끝내주지. 그림을 좋아서 들어왔다는데 예술적 신미한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주 엘레강스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빈손으로 왔는데 커피 한 잔 얻어 먹어도 됩니까? 그러더니 아 그럼요. 커피 한 잔쯤이야. 까짓까 뭐 유명한 화가가 타드리는 커피 맛 아주 직입니다. 저도 또 얘기했죠.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비난하는 가정에서 자랐대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섬에서 아버지가 또 저 배 타고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자기들 키우느라고 그 항구에서 뭐 고기 따듬는 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겨우 이제 초등학교만 보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올라와 보니 아는 사람은 없고 아주 그 저기 동네에서 이장집 아들이 서울에서 뭐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분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며칠 밤은 그냥 재워주는데 뭐 그분도 힘든데 객지 나와서 그래서 그분 집에서 한 20일 있다가 나와 보니 중국집 보이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저리 하는데 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끝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남을 기분 좋게 한다 그랬잖아. 아, 예. 하고 리액션을 해주면 그 사람 더 좋아합니다. 야, 그렇군요. 아, 나는 그런 섬에 살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그 풍경이.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 잠깐만 기다렸어요. 제가요.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요 약국에 가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시간을 뺏었으니까 제가 바카스라도 좀 대접할까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용달차 타고 그러니까 화물차를 운전하더라고요. 그 저기 닥트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 한 현장에 다니면서 뭐 부속품도 싣고 다니고 연장도 싣고 다니고 그런데 화물차를 싣고 삼각지를 지나면서 여기는 화랑이 많다는 것을 많이 보고 어떻게 하든 저분들 속에 나도 끼일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가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날 작심하고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삼각지에는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화랑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술 재료상 또 뭐 잉크나 아니면 캔버스 파는 곳, 붓 같은 거 파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액자 파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그림 위주로다가 내 그림을 지방 화랑이나 인사동 화랑에서 구입해가지고 갖다 파는 사람이 있고, 소매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비교적 그림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많아서 그림이 또 아주 매혹적이라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 배우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한 20년 됐을 거예요. 저를 찾아온 지가. 지금 화실이 아니라 요 아래에 있던 그 화실에서 근무할 때인데, 일할 때인데, 마침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그 미술 전시장을 9월 달에 전시하기로 미리 예약을 해놨었어요. 어느 큰 전시장에는 1년 전에 다 예약을 합니다. 근데 인사동도 물론 좋긴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라면은 진짜 번듯하잖아요. 태평로, 대한민국 1번지 아니겠습니까? 정치 1번지. 그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전시장이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거기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부스를 칸을 하나 빌려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인전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림 붓도 안 잡아본 사람이. 근데 마음속에 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인사동도 몇 번 가보고 또 그 다음에 참 전시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만 보면은 자기는 그냥 완전히 그 물에 젖은 솜처럼 그냥 빨려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죽겠는데 마침 이제 나를 용감하게 찾아온 거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박모모 선생님, 전남 신안군 무슨 면 무슨 리 섬 사나이가 서울에 와가지고 건설회사 다니다가 노가다 뛰다가 이제 그 닥트라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건설 현장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 건축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꿈속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림을 배우는데, 사실은 왕초보 중에 왕초보죠. 완전 생짜배기죠. 그러나 마음속에 이제 예술적인 신미한, 내가 이제 칭찬해 줬잖아요. 끼가 있으니까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 한 일주일에 2번 나오고 한 달에 8번 배우기로 했는데, 세상에 한 번 오면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공사가 없을 때는 이제 왔으면, 많을 때 뭐 4시간, 5시간씩 앉아 있어.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또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그려야 되고, 또 나도 영업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그런 거에 아랑곳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고서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이제 9월달, 이제 5월달쯤 됐었어요. 그분이 찾아온 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9월달을 내 이제 개인전 할 건데, 혹시 조금 배워서 그때 같이 할래?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감히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러는 거야. 아, 저 스승이 하는데 제자가 못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나?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좋아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7월 하순에 이제 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거. 개인전 할 때 이제 이런 거. 뭐 저도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그림을 팔아줄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부스에 한 40개 그림을 걸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10개 정도 그 사람의 이제 칸을 주었어요. 10개를 그리는데 한 30개를 그려봤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를 선택하기로. 근데 선생님, 저도 저 팜프렛에 좀 그림 좀 많이 넣을 수 없습니까?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칼라에다가 인쇄비가 좀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대관료도 있고 그래서 또 돈이 좀 들어가는데, 아 선생님, 제가요 뭐 노가다 뛰긴 하지만 돈이 조금 모아놓은 거 있는데요, 프로그램 하는데 좀 멋있게 해가지고 제가 이 동료들한테 좀 PR 하고 싶어요. 고향 친구들한테.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처음 그림을 그리는데, 더군다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당신의 품위를 위해서 당신의 그림 그리되 최종 마무리는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나도 이제 돈을 내긴 내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전시는 10장을 그리지만 그 프로그램에는 30개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인쇄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엄나게 인쇄를 했어요. 그러는데 8월서부터 그거를 내가 한 200~300분만 하면 되겠다 싶었더니 그 사람 천부하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500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돈을 좀 더 냈으니까 500불 찍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남 신안군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도로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다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섬 사나이, 섬 소년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 한다고 또 잔치를 벌였대네.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리고 뿐 아니라 부산, 진주, 뭐 목포, 심지어 강릉까지 자기 동창들 찾아가가지고 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하는 화가가 됐어. 이래가지고 PR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 이제 막상 오프닝 하는 날 자기들 친척 몇 명이 오더라고요. 뭐 친구들도 몇 명 오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아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다가 만난 와인잔 몇 개 놓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고급 떡도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과도 좀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이 그림은 실제 내용이 이럴 거고 소재는 뭐고 재료는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 설명할 줄도 몰라. 그래서 제가 대신 해줬어요. 그랬더니 10개가 다 팔렸어.
근데 비상으로 내가 10개를 더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시는 그 벽이 작으니까 전시는 못하지만 물론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정도라면요 뽀다구나게 이렇게 걸어놔야지 거기다 뭐 도떼기 시장처럼 쫙 널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창고 비슷한 데다가 놔놨다가 이제 다른 손님한테 또 팔았어요. 20개를 팔았어 그 사람이. 근데 내 거는 한 너댓 개밖에 못 팔았어. 근데 그날 저녁에 오프닝하고 이제 그 20개를 다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간 다음에 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우는 거야.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두루 눕기도 하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내 생전 꿈꾸어오던 이런 전시회를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어요. 왜? 인간이 자기가 소망했던 작품을 그려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에 탁 전시를 해가지고 개막식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이제 마무리 많이 지어주고 내가 좋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제자가 거기는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얼굴이 그 건설 노동을 하니까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그날은 하얀 양복 저처럼 일부러 하얀 양복 좀 입고 오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얼굴에 분도 좀 바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는데 내가 감격스러워서 나도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왜? 나도 사실은 그 사람 뭐 특별히 뭐 낫거나 그 사람보다 뭐 고급 인생을 걸어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참 자갈길 가시밭길 맨발로 들여밟으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사람 아닙니까? 뭐 작가 생활 50년에 뭐 참 붉은 카페트 위에만 걸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감격스러워하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나도 감동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분 이야기는 마치고요. 또 다음 이야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서양화가 김수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걸 않고 졌네. 다시 고쳤네. 서양화가 김수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무슨 면에 있는 그분의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제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충북 중원군 주동면 신중리 신촌 38번지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처음 산 곳이요 서대문구 홍은 2동 호박골.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참 판잣집 같은 그 산동네 60년대 고생해가지고 우리 식구 7식구가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짓고. 근데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당시에 학교를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천막 그러니까 야학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야학하는 데에 가서 저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림도 뭐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림 지도도 해주고서 미술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 활동하는데 도움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천막으로 지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천성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가 천막으로 지었으니까 뭐 그 동네 뭐 산동네 오죽하겠어요. 뭐 헌금이래야 뭐 정말 뭐 동전 정도만 나왔겠지. 그 천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 그 살아있는 예수님과 다를 바 없어요. 저도 사실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그 충북 중원군 주동면 신천에서는요 천주교에 댕겼었어요. 그 미국인 신부님께서 한국에 와가지고 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힘든 참 한국에 있는 그 농민들을 위하여 하늘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50년대죠. 근데 이제
뭐 주기도문이님, 뭐 성모경이님, 천수경인, 천주경이님 그런 거 다 외웠었어요. 저 교리문답 다 했었어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홍은 이동 호박골 산동네에 저 천막을 친 목사님께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엄청 못 그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야학에서 그림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그림이 어떤가 한번 좀 보자요. 그래서 아예 보기는요, 뭐 못 그리죠. 뭐 목사님하고 뭐 감히 상대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마 모르겠어요. 굉장히 젊었어요. 40대 초반, 30대 후반 요 정도 썼어요. 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참 나도 그 찬송가 부르기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찬송가 많이 알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유화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리고 싶었는데 애노고 뭐 수채화밖에 못 그렸을 당시인데 유화를 그리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그림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이제 사실은 목사님 그림은 제가 덧칠을 해드렸어요. 어느 날 추석 때 지나고 나서 그 이재를 빌려와 가지고 한 30개 작품을 교회 천막교회 앞에다 쫙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시험지를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누구누구 목사님 야외 전시회 특별 전시 이래가지고 그 홍은동하고 홍제동하고 골목골목에 다 붙여놨었어요. 서양화가 그 목사님 이름 내가 말하면 안 되죠. 그 목사님 이름을 해가지고 특별 개인전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그런 문화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전시회 한다고 참 베레빵마다 다 붙여놨어. 그러나 수백 장을 써가지고 그 뭐 다른 것 특별히 할 것도 인쇄할 것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매직으로 썼어요. 저 글씨 좀 쓰거든요. 그러는데 한 30개 가까이 했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나 숫자는 계산을 안 하고. 이젤도요 어디 서대문 로타리 어디에서 빌려왔었어요. 큰 문방구점에서 빌리는데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빌려가지고 30개를 다 진열해놨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천막교회 앞에 이젤을 펼쳐놓고 그림을 쫙 보여주는데 내 손으로 간 게 그림이 많아. 근데 목사님도 뭐 물론 그리긴 했지만 그런데 그 홍은동은 완전히 산동네예요. 근데 홍제동은 그래도 문화촌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쫙 짓고 살았어요. 지금은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홍제동 사람 그러니까 문화촌 사람들이 올라와서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글쎄 30개 작품이 다 팔린 거라.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서 또 울었어. 우리 둘이 하나님 아버지셔 저의 작품을 이렇게 완벽히 팔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그 돈 판 걸로요 블록이라고 그러죠. 블록구를 찍었어요. 시멘트를 사와가지고 그 산동네까지 시멘트 한 부대는 그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어. 당시 내가 뭐 한 50kg나 됐을까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42kg인가 그렇게 됐어. 시멘트 한 부대가. 이야 산동네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주 죽을 똥을 쌌어. 그것뿐입니까? 모래도 가지고 올라가야죠.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 시멘트를 이렇게 이 개 가지고 그것도 눌러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아프리카나 뭐 무슨 저 벵글라데시 그런 참 그런 상황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 블록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천막 교회를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연탄난로 떼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손이 벌벌벌 떨렸었는데 거길 비름박을 참 블록을 쌓아가지고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교회가 완성되던 날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별도로 기도실에 가서 퍽퍽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힘으로 다 이렇게 완성했는데 이 김군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년에게 예수님 주여 인생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완성되는 날 십자가 세우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뭐 제 개인전도 물론 기쁜 일이 많았지만 그 두 분의 개인전을 열어준 게 가장 기쁜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시회 그거는요 그 다음번 9번째 이야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양화가 김수영 응원해 주시고요. 요요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